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요즘 테마 카페나 테마 펜션 등 주제 있고 또 특색 있는 곳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 주제라는 게 항상 중요한 축이 되는데요. 좋은 사진을 찍기에도 이 주제가 필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헬로헤더에서는 나만의 사진 찍기 그 두 번째 방법, 내 사진 주제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진에서 나만의 시선 찾기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봤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내 사진의 주제 찾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사진작가 리종훈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종훈 작가님. 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원래 이종훈이라고 썼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리종훈이라고 불러주시기도 재밌고 하고 개성 있게 하기 네, 위해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네. 작가님 같은 이렇게 전문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은 아,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다. 주고 싶은 뭔가 주제는 이거다. 이런 게 딱 보이는데 사실 저 같은 혹은 아마추어 같은 사진 작가들의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많은데 자, 이럴 때는 조금 주제를 정하는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배우는 분들이요 많이 들어봄직한 말이 무조건 많이 찍어봐라. 그럼 사진이 좀 늘을 거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무조건 사진을 뭐 많이 찍는다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찍으면서 동시에 주제를 찾기 위한 훈련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요, 그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 익히고, 그다음에 많이 찍고, 뭐 찍은 사진을 많이 보고 하면 되는데 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많이 찍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걸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훈련이라는 말에 좀 관심이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이제 훈련해야지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떻게 이 훈련을 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방법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조금 질리지 않고 오래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너무 멀리 갈 거 없이 일상에서 그런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정한 소재를 놓고 촬영을 오래 지속했다면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주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편집을 좀 해보는 겁니다. 편집이라면은 뭐 단순히 오늘 찍은 사진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오늘 찍은 사진 중에서 이런 이야기로 묶을 수도 있고 저런 이야기로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편집을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묶을 수 있는 편집.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스토리를 짜봐라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들이를 가서 사진기를 가져갔어요. 네.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하고 또 스토리를 그 짜는 방법. 예를 들면 어디로 갈 건지 또 뭐 어디에 도착할 건지 그렇죠. 누구랑 갈 건지 그리고 네. 그 가는 그 이동 과정과 네네네. 또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서의 그 추억 만들기, 노는 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네. 오늘 나들이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뭐 가장 드라마틱한 사진 요거라고 접근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오늘 내가 아침에 집을 나와서부터 목적지에 가서 좋은 걸 보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그런 이동 과정을 보여줄 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들이를 가서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이나 어떤 풍경들을 모아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들이를 함께했던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그런 표정을 중심으로도 이야기를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모든 사진 찍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작가님 같은 전문가분들도 지금 네. 말씀해주신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 전문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다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완성된 그 잘 다듬어진 맞아요. 완성작들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뭐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저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일반인 분들이 처음에 훈련 과정을 거칠 때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주제를 정하는 그 작업이 글쓰기를 할 때나 혹은 스피치를 할 때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글을 쓸 때도 주제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놓고 그렇죠. 거기서 묶어서 주제를 뽑아내거나 그렇죠. 혹은 말할 때도 뭐 딱 단어를 주고 뭐 1분 스피치를 완성하시오 했을 때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단어 저 단어 연관되는 단어들을 다 그렇죠. 써놓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좀 어울릴 법한 한 것만 이제 골라서 골라내서 거기서 이제 뭐 주제를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끄는 소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뭐 오늘은 꽃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뭐 날씨가 화창한 날은 하늘이 멋있을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찍어 놓으시고요. 한 장만 놓고 난 사진이 왜 이럴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찍어놨던 사진들 중에서 뭐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사진을 찍어놨다면 뭐 요즘 같으면 겨울의 그런 풍경들을 주제로 사진을 묶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내가 특별히 가봤던 그런 곳을 주제로 또 묶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기본 과정들 좀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 이종훈 작가님은 많은 나라를 또 여행을 하면서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담긴 또 다큐멘터리 사진을 주로 찍는 걸로 저희가 또 알고 있거든요. 이번 내용과도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작가님의 작품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그런 좀 어설픈 조금 이렇게 잘 엮여지진 않았지만 좀 네. 성긴 느낌의 그런 작업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네, 작가님의 첫 작품? 그렇죠. 아. 첫 전시 때 썼던 사진들인데요. 네. 제가 18살 때 처음 그 캄보디아 여행을 갔었습니다. 오.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이 막 새롭게 눈에 띄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자연 환경도 눈에 띄고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네.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조금 새롭게 보이는 그런 유적지의 모습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뒤로 매년 그 같은 마을을 방문하면서 동일한 곳에서 그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다 보니까요. 매년 방문을 하셨어요? 네, 1년에 뭐 한 번씩은 꼭 정해서 네. 같은 곳을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찍어놓고 이 사진은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놨던 것들이 네. 나중에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묶는데 필요해서 이건 좋은 사진이 이제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년 가서 이제 찍어주신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 네. 그 사진들인데 아무래도 좀 초반의 사진들 촬영물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좀 포괄적으로 그렇죠. 생각이 돼요. 정신이 없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전시를 하셨을 텐데 네. 전시 때 선보였던 사진들은 어떤 이야기들 담고 있을까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뭐 유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앙코르와트 그 유적군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유적지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앙코르 피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캄보디아를 여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유적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유적에서 살아가고 또 유적지가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물론 개발도 되지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과 좀 맞닿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전시를 기획을 했죠. 지금 보니까 보통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유적지만 딱 하고 덩그러니 내 모습과 함께 네네네. 찍어 오잖아요. 그렇죠. 역시 프로의 사진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냥 작가님의 이 사진들만 주로 이렇게 좀
발, 손 네네네. 거기에 유적지 좀 기대어 있는 좀 지친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아무리 같은 장소를 찍어도 다른 사람이 찍었을 때 좀 느낌이 다르고 네네네. 나만의 주제를 갖고 또 이렇게 찍었을 때 또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 보여주신 그 다양한 사진들, 아직 선별이 되지 않은 사진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제를 갖고 다시 선별된 사진들을 보니까 아, 이래서 작가들은 메시지가 확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가님들의 사진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네. 선하신 분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요. 그 실제로요 네. 캄보디아에서 촬영했던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그리고 뭐 찍었던 사진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7, 80%는 유적지와 관련된 사진들이었죠. 뭐 아무래도 눈에 좀 새롭게 띄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적지와 가까이 살았던 분들의 사진들을 좀 추려보고, 그리고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유적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조, 조각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꼭 그 유적에서만 이런 부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람들 그 손에 있는 피부, 살갗의 느낌에서는 이런 부조를 발견할 수 없을까? 이런 그 세월이 남는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 네. 사람의 표정과 그런 손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봤던 거죠. 이제야 네. 더 이해가 되는군요. 네.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니까 다른 작업들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다음 달에 이제 아프리카로 촬영을 가요. 네. 보름 정도 가는데, 그 아프리카면은 뭐 그 구호 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빈민구제 활동 하시게 되는데요. 보름 정도 머물게 되면서 아프리카 그 빈민구제 활동에 대한 촬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방문하고 나면은 이전에 캄보디아 방문했던 것처럼 조금 꾸준히 촬영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진 교육자이자 사진작가인 한정식 선생님은요, 사진의 주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3다 원칙처럼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또 많은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지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고 즐겁게 사진을 즐기는 한편 이렇게 조금은 진지한 자세로 사진을 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YTN 웨더 홈페이지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오늘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